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뱀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제가 쉬는 동안 그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 개의 특별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죠. 첫 번째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초등학교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최고의 동반자를 찾는 특별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킹 알파, 초이스 스탁, 인베스팅 이렇게 세 가지의 플랫폼을 비교 분석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각자 추구하는 투자 전략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동반자, 최고의 플랫폼은 어떤 웹사이트가 될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이스 스탁 대 시킹 알파의 주식 배틀, 최고의 소프트웨어 추천 주식을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인중 대표님이 두 번이나 주말에 출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좀 파장이 커진 언급이 있었는데요. 제가 김인중 대표님하고 저하고 동갑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들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속이 상했는데요.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도 50대 초반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김인중 대표님이 좀 지나치게 젊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50대 초반 정상적인 모습이고 김인중 대표님은 많이 봐야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둘이 함께 이렇게 화면에 등장하면 조금 저한테는 손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에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 맞이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엔비디아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초에 미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심 마지막 주에 좀 엔비디아가 힘을 내줬으면, 왜냐면 제 포트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대 지수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S&P 500은 1.48% 급등하면서 주가가 어느덧 6천을 넘어섰습니다. 6,032.38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19,218, 그렇게 되면 1.33% 역시 급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이 가장 좋았는데요. 2.89%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역시 트럼프의 당선 여부 때문에 러셀 2000 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맞이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의 폭을 확인해 볼 텐데요. S&P 500의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넓어졌겠죠. 금요일 1시에 조기 마감된 미국 증시의 시황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69.18입니다. 거의 70% 가까운 주식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은 75%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75% 이상 되면요, 조금은 과도하게 시장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과연 기술적인 조정이 찾아올지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이제 빅스가 14.08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작아지면서 사실상 안정적인 증시가 펼쳐지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이 됩니다. 다음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65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탐욕이 가면 갈수록 넘쳐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요, 긍정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조정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초이스탁의 마켓 스코어인데요. 마켓 스코어는 역시 앞에서 살펴본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보다 조금 선행하고 있습니다. 71까지 급등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조금만 더 과욕이 높아지면 75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과욕이 아니라 탐욕이 넘치는 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사실상 Fear and Greed 인덱스가 75를 찍게 되면요. 여지없이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면서 조금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한 가지의 계기가 됐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75까지 올라가면서 그리고 지금 마켓 스코어도 역시 75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절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력한 원래 12월은 굉장히 좋은 달이죠. 따라서 우리가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산타 랠리가 만약에 이러한 과욕을 탐욕으로 진출하게 도와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볼 차례인데요. 생각보다 미주온 탑픽의 성적은 그냥 그랬습니다. 시장이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특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 이상 급등했잖아요. 하지만 미주온 탑픽에서는 8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5.46% 급등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9%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가 플러스 4.24, 세 번째는 TNA입니다. TNA는 러셀 2000을 추종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죠. 3.92%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26%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메타가 플러스 2.71, 구글이 플러스 2.54, IWM이 플러스 1.30, 앱러빈이 1.03%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우버가 0.63% 상승하면서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95,270에 가 있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31, 테슬라 마이너스 2.10, 엔비디아 마이너스 2.61, TSMC 마이너스 2.85, 제타 마이너스 4.83, B2가 5.04%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S&P 500 맵하고는 퍼센티지가 약간 다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장이 하루 쉬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지금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에서 일부 투자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양한 종목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매달 초에는요, 미주온 채널에서 미주온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3시간 전에 두 개의 포스팅을 멤버분들께 공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주온 포트폴리오의 투자 종목 현황입니다. 어떤 종목들에 과연 어떤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주온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현황인데요. 이 중에서 투자 종목 현황은 멤버분들께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익률 현황은 미주온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분들께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 1년간 투자 성과 그리고 지난 1개월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주온의 모멘텀 투자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투자 전략은요. 그냥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정신 나간 투자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팔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더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저가의 매수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기존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투자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모멘텀 투자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의구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감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멤버 수 그리고 구독자 수도 요즘에 들어서는 차츰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장 혹은 베어마켓이 찾아와도요. 미주온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은 변함없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뭐 조정이 언젠간 오겠죠. 그리고 베어마켓도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요. 이때도 모멘텀을 중시하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 베어마켓 조정장에서 우리의 수익률 하락을 많은 부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도 비록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1개월 성과,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의 분기별 수익률, 그리고 1년 전체 수익률은요, 삼성증권 웹사이트에서 화면 캡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투명한 투자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접 한번 화면을 보시죠. 2024년 11월 말 기준, 따라서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미준 포트폴리오는요, 투자 손익으로 6,719만 5,450원을 올렸고요. 그렇게 되면 원 수익률이 9.46%를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좀 떨어지지 않았으면 10%를 넘겼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최근 1년의 투자 성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32.63%, 2024년 2분기 21.46% 수익이 났고요. 3분기에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03, 그리고 4분기 들어서 다시 플러스 22.92%. 자, 이렇게 되면요.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이 99.59%를 찍으면서 엔비디아의 하락 덕분에 100%를 미치지 못하는, 하지만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개인적으로 만들어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낸 수익률을 과거 1년 동안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요, 1년간 무려 32.02%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실적이죠. 나스닥은 플러스 35.48, 그리고 미존의 모멘텀 투자 전략이 99.59%. 따라서 모멘텀 투자 전략이요, 얼핏 듣기에는 좀 정신 나간 투자법 같은데 생각보다는 시장 지수를 큰 폭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11월 한 달간의 성적입니다. S&P 500은 한 달간 무려 5.6%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5.71%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존의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는 9.46% 상승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도 모멘텀 투자 전략이 제대로 작동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에는요, 1년간의 수익률이 아직까지 좋은 이유는 8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조정 시기에 제가 굉장히 공격적인 추가 매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의 바탕을 둔 유연하고 민첩한 리밸런싱 덕분에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시장 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서도요, 지난 1개월간 미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9.46%이기 때문에 시장 벤치마크의 성과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테슬라의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던 부분이 주요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특별히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그리고 방식에는 커다란 변화를 줄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향후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저의 계획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반도체 주식은요, 지난 몇 달간 제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되 비중은 축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여러분들께 매월 월 초에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다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반도체 주식의 성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제대로 예측한 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AI 주식을 다시 줍줍할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반도체에만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자주 언급드린 것처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AI 수혜주가 이제는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즉 훈련 단계에서 출원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금리나 수혜주는요, 특히 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몇 달 동안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소형주의 랠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형주는 아직 버릴 때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거시적인 투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말 좋았죠. 이제는 10만 달러를 앞두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올라가면 더 사고 떨어지면 오히려 파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에는요. 친환경 에너지, 전기자동차, 전력반도체처럼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분야의 주식들이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중에서 테슬라는 이미 회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전력반도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역시 정작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였지만 실제로 대통령직에 올라가서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다시 달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가지의 커다란 줄기를 가지고 미준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운영될 생각이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S&P 500이 2년 연속으로 불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2월에 접어들면서 2년 연속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처럼 2년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한 다음에는요, 3년 차이는 그 성적이 좀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 올라갈 때도 있고 급락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3년 S&P 500은 24%나 상승을 했고요. 올해는 26% 상승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에 따르면요. 이대로 올해가 마무리된다면 따라서 20%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면요. 지난 100년 동안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요.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따라서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올라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100년에 딱 4번 정도 나오는 굉장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단연간의 연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995년부터 1996년, 7년, 8년, 9년, 2000년까지 계속해서 급등했잖아요. 이때를 그냥 하나의 연승으로 본다. 여러 군데를 보지 않고 하나로 간주했을 때 4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과거의 기록이 지금 2025년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단서를 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역사적인 기록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S&P 500 지수는요, 2년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는 해에 하락세로 돌아선 바가 있습니다. 1927년과 1928년에 큰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1929년에는요, 악명 높은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고요. 하루 만에 주가가 13%나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는 대공황으로 이어진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1935년에서 36년, 2년 연속으로 랠리를 펼쳤는데요. 그때는 대공황의 여명기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뉴딜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였지만 3년 차부터는, 즉 1937년부터는요. 2차 세계대전까지 오히려 가파른 불황에 빠져들면서 주가가 급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1954년과 1955년 2년 연속으로 급등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3년 차인 1956년에는 겨우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은 해가 1956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95년부터 1996년이 나오는데요. 1995년, 1996년 2년 연속 랠리를 펼쳤던 S&P 500은요.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의 절정 2000년 초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3년 동안 매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 1996년, 7년, 8년, 9년까지 5년 연속으로 엄청난 급등 추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현재 랠리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추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이 90년대 중반의 랠리 때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2년 연속으로 올라가고 나서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1990년대잖아요. 그때도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채권의 수익률이 절정을 찍고 이제는 조금씩 떨어지는 단계에 있었다. 금리 인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2025년에도 S&P 500이 두 자릿수 상승을 할 건데요. 그냥 두 자리가 아니라 큰 두 자리입니다. 따라서 또 한 번 뭐 2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정리하자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꼴 1929년 30년, 1937년 38년, 1956년 57년간처럼 큰 반전이 나올 수가 없다. 반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고요. 오히려 1997년, 1998년과 같은 커다란 주가 상승을 촉진하는 S&P 500의 비밀 소스가 바로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채권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안전자산에서 주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안전자산에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 특히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기업이 향후 3년 이후에, 5년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낼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재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러한 현금 흐름, 미래에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이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디스카운트율이 올라간다는 거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적어도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어닝이 상승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9월부터 단기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준 회의록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계속 낮출 계획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채권 수익률이 꿈쩍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도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S&P 500이 연속 20% 수익을 기록한 4번 중에 2번은요. 역사적인 시장 버블 시기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1997년, 1998년과 1999년에 시장은 계속 상승했지만 결국은 닷컴 붕괴가 임박했다. 그때 이제 2020년 3월이 가장 피크였고요. 그 이후에 엄청난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시장 밸류에이션은 1990년대 후반과 유사한 영역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순환 조정 수익의 약 3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1999년 최고치인 43배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대 어느 시기보다 높고 1998년 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2000년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그때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적어도 1998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5년이 또다시 주식 강세장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조만간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요. 결국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베어 마켓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기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약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요, 무려 6.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만약에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시기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재현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는 1997년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위의 기사에서는요. 오히려 1998년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사실은요. 1997년 초부터 2000년 초까지 단 3년간 나스닥 지수는요. 무려 4배나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올라갔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요,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의 현상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버블의 형성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리스크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자, 만약에 닷컴 버블처럼 또 다른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모멘텀 투자 전략의 원칙 간단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비중을 확대하고요, 하락하면 비중을 축소하잖아요.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깨지 않고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인공지능 버블이 절정에 달할 때, 그게 지금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절정에 달할 때는요,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몇 년간 거침없이 상승한 종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탈락시키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매수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닷컴 버블처럼 인공지능이 절정을 찍게 되면요, 그때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몇 년간 수배 이상 올라간 그런 종목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결국 이 버블이 꺼지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주가가 머리에서 어깨까지 떨어지면요, 그때는 우리 투자 비중은 많은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팔기 때문이죠. 물론 이때가 오면요, 최고점에서 20% 30% 줄어든 포트폴리오의 투자 자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정신력,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10억까지 올라갔던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8억까지 떨어지고 7억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멘텀 투자 전략으로 버블 붕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2억 원 가지고 3억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요, 이게 몇 배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닷컴 버블의 패턴을 쫓아간다면 그때도 몇 년 만에 막 3배, 4배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 투자 자금이 2억밖에 안 되고 결국은 10억까지 올라갔다고 치고요. 근데 10억을 찍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억에서 8억까지 떨어지고 7억 원까지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줍줍하지 않고 주식을 팔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기서 팔 수만 있다면 2억이 8억이 되고 2억이 7억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아무쪼록 1990년대 후반의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동시에 우리 투자자들이 모멘텀 투자 전략을 스스로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를 더욱 간절하게 바람해 봅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향후 미존 투자 전략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렸죠. 그 중에 두 번째는요, AI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라고 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인공지능 붐이요,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기업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중심에는 AI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저는요, AI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종목들을 쭉 나열해 놓고 매일매일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사운드 하운드 AI도 있고,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 앱러빈, 어도비, 인투이트, UiPath, 데이터독, 테슬라, 세일즈포스, 제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좀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애플리케이션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전망에 대한 기사 하나를 읽어볼까 합니다. 2조 달러 기업 가치의 토대를 마련한 AI에 베팅에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이러한 종목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보급 및 사이버캡이 자동차 제조업체이자 테크 기업인 테슬라의 황금 거위를 대표함에 따라서 테슬라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2조 달러의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고요. 댄 아이브즈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백악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쌍방 간의 전략적 제휴가 머스크의 AI 야망에 큰 순풍이 되어주는 덕분에 테슬라의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에 대한 베팅이 수조 달러 가치의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브즈는요, 완전자율 주행차를 위한 공식적인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됐고요. 이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커다란 진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브즈는 또한 테슬라의 AI 및 자율주행 기술 가치만 1조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재적으로 AI 차르 직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몇 년 동안 기술계를 위한 주요 광범위한 AI 이니셔티브 중 일부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차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AI 차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 중인 정부의 고위직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직책인데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 직책은요, 다양한 정부 부처에 걸쳐서 연방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와 정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AI 부서가 새롭게 신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직책의 신설은요, 인공지능 혁신적 영향력과 빠르게 진화하는 이 분야에서 중앙 집권적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주 정부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인공지능은 너무나 커다란 혁신이기 때문에 이제 연방 정부에서 따로 부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직책의 신설은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신흥기술, 특히 AI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투자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방송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인공지능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였죠. 그 기사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인공지능에서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러한 추진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 1등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인공지능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테크놀로지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더욱더 그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자 최대 수의 부분인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댄 아이브즈는요, 트럼프 백악관에서는 지난 몇 년간 머스크와 회사, 테슬라가 직면했었던 연방 규제 거미줄이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는 상당히 회소되면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분야인 자율주행의 빠른 진보는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테슬라의 목표가 중국의 야만과 경쟁하기 위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면 갈수록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7,500의 전기차 세금 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테슬라의 호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요, 전기차 업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이 도래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는 테슬라의 이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댄 아이브즈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브즈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00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테슬라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한 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15가지의 모멘텀 지표는 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RSI 지수도 64.2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과매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테슬라 주식의 초이스 평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유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미 매수를 했고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다. 이 의미인데요. 자꾸만 보여드리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시스템도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주는 플랫폼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초이스 스탁만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보유일은 9월 17일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멋진 수익률 51.47%나 플러스를 기록하는 것이 초이스 스탁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줄 만하고요. 다음에는 테슬라의 이동평균선 투자법입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처음으로 매수 신호가 등장한 것은요, 2024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 보시면요, 20일 이평선, 단기선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기선,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선이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하면서 두 번째 조건을 마련했죠. 따라서 이때 7월 12일에는요, 지수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했다면 우리가 매수 신호를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때 매수를 했다면 39.05% 상승하는 추세를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지금 현재 세계에선요,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보면요, 테슬라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된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따라서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최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인터뷰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는요, 자신의 기업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크 세일러는요, 최근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무려 459%나 급등을 했고요. 지난 2년 동안은 1831% 상승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49% 올라가는 데 그쳤죠. 따라서 시장의 상승폭에 비해서 지금 이 주식의 급등 추세는 정말 미친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 거래량에서도요, 최근에 테슬라와 엔비디아만이 더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세 번째로 인기가 많고 많은 관심을 받는 주식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가총액이 780억 달러인 회사의 연간 매출이 약 5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지금 매출은 굉장히 적은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780억까지 올라갔다. 메리엇 호텔과 비교를 해보면요, 메리엇 호텔과 시가총액은 거의 같은데요, 메리엇의 경우 매출은 23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시가총액인데 한 기업은 매출이 230억,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5억 달러에 불과하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모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야 발견했거나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 따라서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정말 일부 소수의 투자자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특히 올해 초에는 ETF가 출시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의 양도 늘기 때문에 2배의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크 세일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연간 60%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은 같은 기간 동안 연간 수익률이 한 자릿수로 낮았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0%의 자산을 팔아서 60% 수익률을 내는 자산으로 대체해서 차익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소개드렸죠.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했는데 이자가 0이었잖아요. 이자율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무료로 돈을 끌어다가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연간 수익률이 60%잖아요. 따라서 0%로 돈을 빌려서 60%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채권 시장으로 갈 것이고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채권 시장을 공략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 전략은 확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전략을 구사할 거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주식을 계속 발행한다.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지로잖아요. 따라서 이자를 주지 않는 0%로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계속 살 것이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주식의 수익률은요, 평균적으로 10%를 바라봅니다. 따라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10%의 이자를 가지고 그 돈을 빌려서 40%나 60%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투자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러한 전략이 소용이 없겠죠. 따라서 마이클 셀러는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독특한 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한선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거는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상품은 자본 자산으로는 쓰레기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은이
은이나 대두, 석유는 이론상으로 공급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활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면요, 얼마든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현금인데요. 현금도 마찬가지죠. 중앙은행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무한한 존재인 화폐를 유한한 존재인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도 상품이고 윤리적으로도 상품이다.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다. 전 세계에 걸쳐 있고 디지털이며 대체 가능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과 주식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 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없이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 공간에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융과 실물에서 디지털로 자본을 전환하고자 한다. 화폐, 주식, 채권, 부동산 및 자산의 위험을 없애는 화폐의 디지털 전환이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건물과 비슷하지만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건물이다. 파괴할 수 없고 불멸의 존재며 눈에 보이지 않고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요소가 없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자본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비트코인은 1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일까? 이렇게 지금 물어봤는데요. 제가 평가하는 가치는 9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는 될 것이다.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번의 암호화폐 겨울이 찾아올까?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추세를 과거 몇 년 동안 지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추세가 너무나 좋은데 다시 한번 급락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마이클 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암호화폐 겨울 동안 우리를 추락시킨 레버리지 원천은 규제를 받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역외 거래소들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셀시우스라든지 블록파이, FTX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거래소들은 병든 존재였고 결국 모두 강제 청산당했다. 그들은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모든 자본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고 이제 시스템 내에서 레버리지가 달라졌다. 따라서 대부분 규제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규제된 플레이어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가상화폐 시장이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예전처럼 갑자기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프로그램인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는요, 뉴스 컨텐츠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미준 AI 뉴스는 내일 시작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내일 방송에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면 떴다 오미주, 이건 이제 미준의 대표적인 뉴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준 특별 컨텐츠, 이거는 제가 직접 작성하는 기사입니다. 뭐 그 밖에도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 그리고 미국 증시 전망, 미준 포트폴리오 공유, 미국 증시 하이라이트, 굉장히 다양한 시리즈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은요, 월가의 전문가라든지 투자의 대가, 기업의 경영진 인터뷰를 한국어로 시청하실 수 있게끔 번역해서 보여드리는 영상 기반의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67개나 되는 많은 컨텐츠를 번역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뉴스를 CNBC 같은 뉴스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이러한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11월 28일 날 제타 글로벌 CEO가 CNBC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타 글로벌 CEO 데이비드 스타인버그가요, 공매도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일단 비즈니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타 글로벌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는요, 제타가 AI와 실시간 소비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광고주들에게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홀리데이 시즌에 인기 있는 브랜드 그리고 카테고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는 또한 제타가 동의서 농장, 컨센트 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입한다는 공매도 기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제타는 뉴스레터나 소셜 공유 등 소비자가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를 위해 교환하는 경우에만 자사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타는요,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나 동의서 농장, 컨센트 팜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에 컨센트 팜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지난달에 공유했던 컨텐츠를 보시면요. 제가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컨센트를 컨텐츠로 잘못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잘못된 해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실수 하나 한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미중 방송을 카피하는 비슷한 이름의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텐츠 팜이라고 얘기한 거를 자신의 채널에서도 똑같이 컨텐츠 팜이라고 표시하면서 미준을 카피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는 셈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유사품에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텐츠 팜이 아니고요. 컨센트 팜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동의서를 할 때, 그러니까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동의를 받기 위한 농장을 운영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우리는 동의서 농장이 아니다. 다시 한번 CEO가 밝혔고요. 자, 다시 비즈니스 부문으로 돌아와서요.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스타인버그는요. 제타의 데이터에 따르면 할인 제품과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소비자 지출의 바벨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두 부분이 모두 좋다는 거죠. 그는 고급 소비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쇼핑을 계속하면서 할인이 주도하는 소매업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겨울은 두 부분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타인버그는요,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는 AI 기반 개인화 그리고 마케팅이 핵심이 될 것이다. 제타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효과적인 고객 참여를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슬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는 또한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프라임 쇼핑 가능 풋볼 이벤트의 성공에 자신감을 표했고요. 풋볼과 온라인 쇼핑, 추수감자들을 결합하는 것이 성공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아마존의 겨울도 굉장히 따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귀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타와 아마존의 협력 관계를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아래와 같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AWS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타 글로벌은 2021년부터 AWS 파트너 네트워크 APN의 일원이 돼서요. 전문화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업계 인사이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죠. 자, 두 번째로 AWS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제타의 주력 상품이 있습니다. ZMP라는 게 있죠. 제타 마케팅 플랫폼인데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구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세 번째로 아마존 베드락 통합이 있는데요. 제타 글로벌은 제너러티브 AI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확장을 위해서 완전 관리형 AWS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의 통합을 위해 제타 마케팅 플랫폼을 확장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제타의 제너러티브 AI 인텔리전 에이전트 스튜디오의 개발 및 출시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파트너십, 아마존과 제타의 파트너십은요. 광고 및 마케팅 업계의 자체 고객을 위해서 AWS 기술을 이용해서 제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타가 고객사고요. 아마존의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은 제타 글로벌과 AWS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com 자체가, 즉 이커머스 자체가 제타 글로벌의 서비스 고객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릴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인터뷰 내용에서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그리고 풋볼 이벤트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체크한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의하면요. 아마존이 제타의 고객인지 이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밝혀지면 굉장히 제타의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보도가 되면 제가 나중에라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번째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역시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코끼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제 인생 첫 번째 후기네요. 코인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주식에 흥미를 느끼면서 여러 유튜브 영상들을 챙겨보게 됐어요.
그렇게 알고리즘을 타서 미주님을 뵙게 됐어요. 한 2, 3주 유튜브 채널만 구독하다가 멤버십에 올려주시는 기사들이 퀄리티가 있고 꼭 알아야 될 족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멤버십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한순간도 돈이 아깝다거나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올바른 투자구나 하는 생각. 미주님의 모멘텀 중시 투자 방식을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저 이런 투자 방식도 있구나. 그래서 수익을 이만큼 올릴 수 있구나.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주님 매매 현황 수익률 꾸준히 올려주세요. 미주님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